네, 이번 주 뉴스를 미리 보겠습니다. 한 주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매주 월요일의 코너 정치의 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에 못 뵀더니까 네. 뵙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잘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 10월 둘째 주 정치권 기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내일부터 10월 10일부터 17일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있고 그리고 선거구가 아직 획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2일까지 선거구 정해달라 요청한 기한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지호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먹구름이 끼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쪽이 승리를 하던 간에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일정 말고도 빠르면 이번 주 말경에 헌법재판소장 네, 임기가 10일 그러니까 지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지금쯤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지 또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본회의 인준 표결도 거치기 때문에 네. 이건데 그럼 또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대법원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이 수장이 없는 양대 사법기관이 다 수장이 없는 공백 상태로 갈 그 가능성이 또 시작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돌아오는 순서부터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11일에 이틀 뒤인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첫째 날은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길래 적당한 수준이지 않겠나 했는데 이틀까지 진행된 걸 보니까 22.6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지방선거 때보다도 높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가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각자 아전인수식 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쪽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근데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고 연령별 구성도 비교적 서울 내에서는 좀 젊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이게 거의 선거판의 정설처럼 굳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외견상으로 보면 이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신호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는 대목이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응집을 했는가? 그러니까 선거의 기본적인 속성은 심판과 응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응징, 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쁜 놈을 뽑아주려고 하는 에너지보다도 미운 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선거판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채널A에서도 어제 그런 보도를 하시던데 네. 윤석열과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에서 각 후보가 이제 서로 좀 10개 만들고 또 이재명 좀 10개 만들고 지우기에 나섰다. 지우기에 네. 그런 어제 보도도 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대한 더 심판 그 에너지가 센 건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들은 지우려고 하는데 잘 네.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이 가서 루포 기사 같은 거 정치부 기자들은 쓰니까요. 네. 물어보면 뭔가 후보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윤석열 대 이재명 대표 간의 선거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사실 결과가 나왔을 때 한쪽에 입는 타격이 좀 상당히 상당히 클 텐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쪽이 됐던. 예. 그런데 보니까요. 실제 저는 현장에 가보질 못하고 이제 동영상 선거 유세 현장의 동영상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선거 운동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냥 일반 유권자들 청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선거 운동원들이
선거 유세차에 타고 한 서너 명 거기서 마이크 주고 떠드는 사람 있고 앞에서 뭐 율동하고 뭐 구호 외치가는 선거 운동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유권자들 보면 그 숫자보다 적어요. 운동원이 훨씬 많고 실제로 그 유세 현장 때문에 몰려든 시민들은 적었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은데 사전 투표율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속으로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유세 네. 현장 가보면 어느 쪽에 더 뭐 구름대에 이제 청중이 모였는지 그런 걸 가지고 또 판세 분석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점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청장 선거 하나인데 이렇게 전국적 관심을 받는 선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선은 지금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게 또 수도권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각 당의 셈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지더라도 이거를 좀 발판 삼아서 뭔가를 이제 뭐 약간의 뭐 예방주사 맞는 성격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이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네. 나름대로 뭐 3연승을 거뒀다 해서 이재명 체제가 더 굳어지겠죠. 더 굳어지는 그런 거고 만약에 그 민주당이 이기면 그렇게 되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차이로 졌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로 지게 되면요. 국민의힘 쪽은 쇄신 말고는 다른 그 타겟책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쇄신 요구가 지도부를 향해서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예, 그렇다고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속에서 뭔가 쇄신 바람. 최근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 출마 포기하고 출마 선언했듯이 네. 뭔가 그런 쇄신 바람을 본격화해야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은 이재명 체제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기세가 등등했는데 예. 그 기세가 꺾이면서 뭐 좀 비명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유세 일정이 취소가 됐었고 그런데 등장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강서구에 이분이 나타나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은 탈당한 분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파란색 점퍼를 입고 강서구 곳곳을 누비는 사진이 SNS에 이제 등장을 했어요. 본인 SNS에 이제 게시를 했는데 네. 이게 민주당 뭐 내부적으로는 약간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예. 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당 소속 아니고 그렇지만 전직 당 대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역구 계양을을 물려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낙연 그 전 총리 측으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으면서도 그 당시에 그 대선 경선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저렇게 한다. 돈봉투에 몸통이 와서 저렇게 한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죠?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요 아직 네. 그 뭐 기소도 안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재명은 괜찮고 송영길은 안 되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그 사법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저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괜찮나요? 훨씬 더 혐의가 중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전 재밌는 게요. 이번 선거를 이제 강서 구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태우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 받아갖고 그래서 보궐선거가 발생한 건데 아니 뭐 빈대도 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또 나오느냐. 왜 또 들이밀고 또 나오느냐. 예. 자중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태우 전 구청장 그 확정 판결이 올해 5월 18일에 있었어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근데 재밌게도 그 확정 판결 있기 한 달 전쯤에 4월 10일이었어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가 지금 가불병이 있는데 3명 다 국회의원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정혜, 진성준, 강선우. 이 네 분이 연서명을 해갖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뭐냐면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지금 재판 중에 있어갖고 재판에 임하느라고 강서구청 행정을 제대로 못 돌보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행정 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 대법원에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요. 예.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주일에 재판을 몇 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매번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태우 그 후보가 그때 그 받았던 죄명이 그 고무상 기밀두설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조국 그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 무마를 했다든가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했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보다 8개월 먼저 기소가 되고요. 이 올해 5월 달에 이제 다 확정 판결이 났는데 지금 정작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올 2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정도고 지금 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의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아, 뭔가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사람의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해서 감찰무마 혐의를 가진 사람들은 겨우 1심이 나온 정도고 1심이 나왔다. 그럼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강서구 의원들과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합심을 해서 구정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빨리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김명수 법원에서요 조국 재판 하듯이 했으면 이게 보궐선거를 할 일이 없어요. 그 좀 윤미향 의원도 그 뭐 위안부 할머니들 그거 뭐 횡령했다. 근데 거의 임기 다 채우잖아요.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잖아요. 2년, 3년 전에 그 기소가 됐는데 임기 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재판을 했으면은 지금 김태우 이거 저기 보궐선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도 굉장히 그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원래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겉으로 이제 설명하기로는 의료진이 건강상의 이유로 좀 거기 유세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만류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금요일에 보면 본회의장에 나타나서 표결을 여러 가지 네. 던졌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것들. 그런데 이 대표가 갑자기 유세 현장에 나가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그거 뭐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금요일 오전에 대장동 첫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1시간 40분 만에 끝났어요. 그때 뭐 저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근육이 손실돼갖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오후 재판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시간 40분 만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네.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본회의 가갖고 다 표 찍었잖아요. 예. 표 찍고 뭐 의원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모여서 뭐 그 저 인증샷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강서구청 그 뭐 집중 유세라고 이렇게 사전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가갖고 마이크를 잡고 뭐 큰 목소리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서서 뭔가 이렇게 그 연설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그 근육이 감소하고 재판을 못 받는데 유세 가갖고 뭐 그건 한다?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재판부 그때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그 100분 만에 그걸 끝냈던 그 판사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재판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게 응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그 판사가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제 재판부를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일찍 끝내놓고 유세 현장 가는 거 맞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그렇죠. 있겠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재판에서는 판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건 이재명 대표건 그 색깔 좀 지우기 뭐 요런 저 선거 전략으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갑자기 딱 나타나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거 판세에 대한 판단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수도권 민심, 수도권 표심을 끌어모아야 하는 선거인데 네. 지금 약간 정권 시판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 네. 뭐 이 대표를 민주당 뭐 지지층이 뭐 결집은 할지언정 모두가 이 대표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반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어제 보니까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지원 유세할 자격 없다. 뭐 패배 책임 두려워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엄청나게 좀 의미 부여도 크게 했고 꼭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고 했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좀 나섰다가 뭐 만약이라도 지면 안 그렇죠. 되는 거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담이 좀 됐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깜짝 등장을 하냐 마냐 아직까지 뭐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오늘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아까 사전 투표율 높은 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 다 양쪽이 그냥 그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높으면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그 부결이 되니까 좀 힘이 빠진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네. 아,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제대로 좀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네. 이런 불만도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좀 똑바로 해라. 네. 이재명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느냐. 뭐 이런 볼멘 목소리도 사실상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또 강서구 유세 현장에서 또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네. 연 세 번 아닙니까? 세 번 다 지금 민주당 쪽 소행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기세가 올라가지고요. 막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체를 못하고 절제가 안 되고 그런 네. 거가 그냥 막 폭력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뭐 등등 그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안 되겠다. 우리도 뭉치자. 막판에도 또 결집하는 결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저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해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가 있었는데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했고 실제로 민주당 당원인지 뭐 민주당과 연루된 것에 드러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대표가 네. 오늘도 유세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 네. 유세 지원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병원에 있잖아요. 네. 당무 복귀가 임박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사실 본회의장에 온 것만으로도 사실 뭔가 복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식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사실 아직까지도 비명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망하시기에 좀 네.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무조건 저기 그 요번 주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할 겁니다. 예, 노 코멘트 하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친명계 좌장이라는데 아이 뭐 그렇게 막 그 가결표 찍었다고 징계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 저는 일단은 아니 그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뭐 비명계를 어떻게 해보겠다 응징하겠다 뭐 하겠다 그럼 이게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고 나서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궐선거까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예, 아까 그 예보관님이 또 이 얘기도 꺼내셨어요. 저희가 뒷부분에 좀 준비를 해놨던 이슈인데 하태경 의원이 네. 토요일에 부산에서 지금 해운대에서 삼선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내가 부산은 불출마하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국민의힘에는 약간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상당한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아시다시피 하태경 의원은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처럼 반윤은 아니에요. 예. 근데 친윤도 아니거든요. 당의 주류라고 할 수는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 굳이 표현하자면 비윤 이렇게 얘기하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윤 부산 3선인데 먼저 서울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저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최근 국민의힘에 별로 좋은 호재가 없었거든요. 이게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요. 이 비윤인 그 하태경 의원이 먼저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친윤 다선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윤 다선들이 지금 가장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영남권의 친윤 다선 영남권의 친윤 다선. 의원들이지 않겠느냐. 예, 제가 실명 언급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네.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아주 그 뭔가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고민 중인 의원들이 좀 더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태경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제2, 제3의 하태경과 같은 그런 선언이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걸 상당히 좀 지켜 세우는 분위기예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뭐 혁신 경쟁에서 지지 않게 긴장해야 한다. 이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내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당에서 먼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연하죠. 제 대표적인 게 2016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인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서 안철수 그룹이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하였고 그러니까 1여 2야 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뭐 180석 개원 가능 그 의석 충분히 획득 가능하다. 근데 거기서 뭐 찐박 진박 간별서 나타나고 뭐하고 지지고 볶고 뭐하다가 그 제1당도 안 됐잖아요. 네. 제2당으로 밀려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보니까 공천 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의 이 선언이 중요한 게 비윤이 먼저 치고 나왔는데 친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호응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해가지고 하면요. 이게 혁신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비윤과 친윤 간의 화합이 되는 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이 공천 이런 그 영남 다선 의원들의 그런 선언을 통해서 이게 동시에 이게 그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저 민주당 쪽은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른바 그 가결파들 수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내 최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기회 있을 때마다 법적 처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치적 처분을 하면 된다. 공천에서 얘기 같은데. 공천에서 예. 다 떨어뜨리겠다는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그냥 혈투가 될 거예요. 네. 공천 내전이 되고 혈투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흐름이 일정 정도 조성이 된다면은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총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국민의힘이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 출마 선언하자마자 여러 가지 지역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지역구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제 사실 가장 유력하게 나왔던 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 을인데 여기가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좀 내리 당선이 됐던 곳이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도 인지도 있는 정치인 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하이먼이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보관님 보시기에 어느 지역을 좀 나갈 가능성이 뭐 있어 제가 보입니까? 보기에가 아니고요. 그 토요일이었던가요? 그 저 선언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하태경 전화가 의원이요? 와갖고 예. 용단을 내려줘서 참 높이 평가한다. 제가 그랬고 그다음에 뭐 그 저 여러 언론에서 마포 을에 나가서 정청래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네. 웃으면서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은 당과 상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전화하신 얘기까지 네.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신지호 예보관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